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투자 정보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선주 그리고 방산, 원전까지 조방원의 랠리가 코스피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대장주 조선주가 기자재 관련 기업까지 폭등을 만들어내고 있겠는데, 이 다음으로 지금 원전 쪽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목하셔야 되는 원전 투자 트렌드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수원 불공정 계약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불공정 계약 논란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급락을 했다가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지금 이제 원전 협력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급반등이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회에서는 이 불공정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수원 사장 같은 경우는 괜찮다, 글로벌 수출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수원 측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재권 논란이 자신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원전 산업이 현재 정치적인 문제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미국이 한수원의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 건설을 우리나라 측에서,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자기네들의 설계도 기반으로 너네는 건설이나 기자재 용역만 맡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거면은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한국형 원전의 설계까지 너네가 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원전을 2030년까지 100조 이상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도, 당장 뭐 몇 달 뒤면 2026년이니까 지금부터 미국 원전 시장이 최소 3,000조 시장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미국 원전 동맹입니다. 국회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논란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계속 국회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겠죠. 한수원 사장 같은 경우 불러가지고 계속 좀 추궁을 하고 있겠고, 한수원 황주호 사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수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50년 동안 지재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웨스팅하우스 쪽과의 그 계약 과정의 문서에 나왔었던 이 내용이 사실 웨스팅하우스 측의 정신 승리다. 한수원 측이 50년 동안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종속되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겠고, 차세대 원전에 지금 현재 한수원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원전에다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50년 협정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출이 자유롭게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APR 1400이 이제 한국형 원전이죠. 이게 다른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기가 정도에서 한 1200 정도, 1.2기가와트 정도가 되게 되는데, 한국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하나에 1400이 되게 되는 굉장히 경제성이 높은 발전 용량이겠죠. 발전 용량이 굉장히 높은, 경제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원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APR 1400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좀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켜주기 위해서 원전 기술들을 전수해줬죠. 그 전수해준 기업이 웨스팅하우스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원천 기술을 전수를 해줘가지고 너네 알아서 원전 건설하고 짝짝꿍 해봐라, 대신에 수출은 안 된다, 너네들끼리 그냥 너네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자체적인 원전 건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랑 맞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웨스팅하우스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수원의 APR 1400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적용이 된 수출이 불가능한 모델에서 이제 수출이 가능해지게 되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신형 대형로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APR 1400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 쪽으로의 원천 기술이 적용이 되고 지재권 때문에 이걸 수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 쪽과 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겠는데, 이미 지금 차세대 신형 대형로 같은 경우는 한수원이 개발에 돌입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나아가서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개발팀이 이 특허 회피를 위해 가지고 설계 시작 때부터 별도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대형로라고 하던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쪽에서 아마 지금 한수원이 예상을 하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된다. 당초 이 APR 1400을 개발을 했을 때 당시 때 조금 과장이 된 측면이 있었겠죠. 원전 기술의 독립을 해냈다라는 좀 과장이 있었는데 사실 완전한 과장은 아니었겠고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이었겠고, 그러면서 이 차세대 원전에서 완전한 기술 독립을 목표로서 한수원이 지금 기술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했었죠. 사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이 됐었을 때 당시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지 않았겠고, 유럽 전역, 미국까지도 전반적으로 탈원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당시 때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상황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막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 같은 경우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바뀌게 되어버렸죠. 전쟁이 나게 되면서 에너지 안보 같은 경우도 좀 나타나게 됐었고, AI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해당 정책이 좀 패착이 되면서 원전 산업계가 그간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다. 만약에 여기서 결과론적이지만 이 탈원전 정책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원전 용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게 되는 SMR 쪽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원전 르네상스가 나타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 원전 문제가 진영 논리로서 좀 다뤄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야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원전, 민주당은 너네들은 완전히 탈원전이다. 그리고 이거 탈원전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실 정부 여당 같은 경우도 이제는 AI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머리를 잘 썼죠. 정부 여당 쪽에서 윤 정부 당시 때 있었던 직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그런 뭔가 역점 정책으로 꼽히게 됐었던 해외 원전 수출, 그것이 너네가 잘못되었었던 것이다. 이 원전 계약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체코 원전도 잘못됐고, 그리고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쪽과 맺은 그런 계약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고치고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이 탈원전에 대한 프레임을 정부 여당 쪽에서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전 정책을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국회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 원전 불공정 계약 관련된 이슈를 간신히 피했지만 해당 부분을 솎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악재로서 몇 개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주가가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을 좀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글로벌 원전 시장 같은 경우는 국가와 공기업의 위주에서 지금 현재 민간 시장으로, 현재 세계 선두권 SMR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민간 기업이죠. 국내 원전 업계 같은 경우도 글로벌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체결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성공을 한 불가리아 원전 주기기 같은 경우도 두산에너빌리티 쪽에서 내년에 이제
수주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죠.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SMR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잠재 수요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불공정 계약 논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엮이게 되면서 속아내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주가 충격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의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들어오게 됐었죠. 그래서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의 원전을 10기를 착공을 하게 되는데 현재 미국 정부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 건설 비용이 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죠. 트럼프 정부에서 이상한 이민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그냥 뭐 멕시코나 이런 문제가 되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맹국,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현지 대규모 수십조 투자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의 합작 공장을 들이닥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국내 기업들이 놀랬죠. 이럴 거면은 그냥 관세 물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낫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 현지 진출을 제고하겠다. 지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출장을 가지 않을 것이다. 감옥 갔다가 진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단속 잘못하다가 총 맞아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미국 입장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트럼프 정부의 자충수가 아닌가. 지역 언론에서도 굉장히 뭐라고 하고 있겠죠. 왜 했냐. 실제로 지금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조선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원전 산업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750억 달러, 100조로 절대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200조 단위까지 금방 올라갈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원전을 건설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노가다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멕시코 불법 이민자로 사실 이루어져 있죠. 미국인들이 실제 이런 일들을 하려고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 사실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다가 지어달라, 원전 역량이 있는 나라들 중국에다가 지어달라고도 할 수 없고 러시아에다가도 지어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 강국, 자유주의형에서 원전 강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프랑스에게 기대 가지고 원전을 건설을 하는 그림 같은 경우도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을 좀 상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조업 역량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원전을 온타임 온버시스로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 역량 같은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이번 기회에 단기적으로 뭐 미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이런 프로젝트들, 거대 프로젝트들의 입찰을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 쪽에서 미국의 어떤 대규모 그런 협력들이, 미국 정부의 협력들이 약속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입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런 싼 가격으로는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국 땅에서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불확실성이 가득해진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지금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를 만들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화해를 하고 싶은 그런 제스처들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에너지부 차관 방한을 하는 과정에서 너네들 거 용역만 맡아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국이 아니다. 한국형 원전 APR 1400도 너네들 수출을 하게 해달라 라고 했겠고, 이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미국 쪽에서 원전 재건, 제조업 재건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캐나다나 UAE 같은 경우도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을 노리고 있게 되는데 사실 역량이 없겠죠. 그래서 한국 원전의 경제성이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란에 따라 가지고 한수원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민간 입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여러 가지 원전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수출을 하면 되는데 APR 1400 수출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한수원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국내 원전 업계가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었던 밸류에이션이 폭발을 하게 될 겁니다. 한국 원전 업계는 2000년대 들어서만 신규 원자로 20기 가까이를 건설을 하게 되었고요. 미국은 4개밖에 건설을 못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대비해서 몇 배에 달하는 그런 비용으로 간신히 지은 정도입니다. 미국의 원전 생태계에 재건을 하기 위해서 향후 20년 동안 최소 3,000조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를 한 자유진영 내에서 동맹국 우호국가 내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있겠다.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당근을 확실하게 내놓지 않는 이상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처럼 완전한 을이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호간의 파트너십이,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전기술입니다. 한수원이 차세대 원전 설계를 통해 가지고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논란을 그런 해소를 하게 되면서 저평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외국인이 2천억 이상 대규모 순매수를 해오고 있어요. 지금 뭐 한전기술뿐만이 아니라 국내 원전 기업들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수년 동안 지속이 됐을 경우에 과거 이제 사례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1, 2년 내 대세 상승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죠. 한수원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최대 수혜로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원전 설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전 사업 전반적인 협력이 한전기술과 진행이 돼야 되게 됩니다. 체코 UAE 원전 다음으로 지금 체코 테물린 원전 그리고 사우디 원전처럼 추가 수주 기대감이 현재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원전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미글로벌입니다. 지난달 루마니아 원전 건설 용역 수주를 하게 되면서 당초 이제 원전 쪽 테마로서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은 기업인데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전기술과 원전사업 협력 MOU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전 설계 쪽에 AI와 디지털 트윈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고 원전 설계라고 하던가 고준위 방패장 같은 사업을 같이 함께 발굴을 할 그럴 계획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쌍끌이 매수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년 정도 동안의 중장기적인 추세 하락이 나타나게 되다가 최근에 매물대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겠죠. 중장기 추세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신 분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이런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실시간 단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코닉 오토메이션, 로봇, 스마트 팩토리, 노란봉투법 수혜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한 40%, 50% 급등 나타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요. 하루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매일 벌어가본다. 아침에 단타로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타 정보뿐만이 아니라 당일 실시간 투자 전략들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맨 아래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 이렇게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면요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게 돼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